종아리가 뻐근하고 한쪽만 붓거나 저린 느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혹시 나만 이런가 싶어 걱정도 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 매일 드시는 음식으로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리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밥상이 곧 보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혈전 피떡 예방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최대한 빼고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꺼냈는지 먼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안에서 굳으면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 덩어리를 흔히 피떡, 의학적으로는 혈전이라고 부릅니다. 혈전은 좁은 혈관을 막아 피가 흐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한쪽만 붓는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폐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폐색전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혈전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전을 부추기는 습관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래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 피가 고여 잘 굳습니다. 물을 적게 드셔 몸이 마르면 피가 더 끈적해집니다. 흡연과 높은 콜레스테롤도 혈관 안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혈전을 부릅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들이 바로 이 피를 맑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의 원인 잘 기억해 두시면 왜 이 음식들이 좋은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째 음식은 바로 물입니다. 물, 익숙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이 피를 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주제인 혈전 피떡 예방 음식에 물을 꼭 추천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물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물에 든 좋은 성분들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하나씩 눌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분은 여러 연구와 오랜 경험을 통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물 하나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을 조금씩 든든하게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어르신들 중에도 물을 꾸준히 챙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전보다 한결 낫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물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 안팎으로 조금씩 자주 드세요.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상태로 자극적이지 않게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하면 좋은 점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담백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물만 과하게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양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물은 잊지 않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장을 보실 때 미리 사두시면 챙겨 드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가족과 함께 드시면 서로 챙겨주게 되어 더 오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 하나만 잘 챙기셔도 오늘 밥상이 한 걸음 더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익숙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메가3가 피가 뭉치는 것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주제인 혈전 피떡 예방 음식에 등푸른 생선을 꼭 추천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등푸른 생선과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든 좋은 성분들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하나씩 눌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분은 여러 연구와 오랜 경험을 통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등푸른 생선 하나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을 조금씩 든든하게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어르신들 중에도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챙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전보다 한결 낫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등푸른 생선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챙겨 드세요.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상태로 자극적이지 않게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하면 좋은 점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담백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등푸른 생선만 과하게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양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등푸른 생선은 잊지 않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장을 보실 때 미리 사두시면 챙겨 드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가족과 함께 드시면 서로 챙겨주게 되어 더 오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푸른 생선 하나만 잘 챙기셔도 오늘 밥상이 한 걸음 더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 익숙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혈액이 맑게 흐르도록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주제인 혈전 피떡 예방 음식에 양파를 꼭 추천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양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양파에 든 좋은 성분들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하나씩 눌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분은 여러 연구와 오랜 경험을 통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양파 하나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을 조금씩 든든하게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어르신들 중에도 양파를 꾸준히 챙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전보다 한결 낫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양파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 마늘, 생강을 요리에 자주 넣어 드세요.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상태로 자극적이지 않게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하면 좋은 점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담백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양파만 과하게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양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양파는 잊지 않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장을 보실 때 미리 사두시면 챙겨 드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가족과 함께 드시면 서로 챙겨주게 되어 더 오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 하나만 잘 챙기셔도 오늘 밥상이 한 걸음 더 건강해집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익숙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주제인 혈전 피떡 예방 음식에 마늘을 꼭 추천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마늘과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늘에 든 좋은 성분들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하나씩 눌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분은 여러 연구와 오랜 경험을 통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마늘 하나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을 조금씩 든든하게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어르신들 중에도 마늘을 꾸준히 챙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전보다 한결 낫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마늘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진 튀김과 가공육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상태로 자극적이지 않게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하면 좋은 점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담백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마늘만 과하게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양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마늘은 잊지 않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장을 보실 때 미리 사두시면 챙겨 드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가족과 함께 드시면 서로 챙겨주게 되어 더 오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 하나만 잘 챙기셔도 오늘 밥상이 한 걸음 더 건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익숙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혈행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주제인 혈전 피떡 예방 음식에 생강을 꼭 추천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생강과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생강에 든 좋은 성분들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하나씩 눌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분은 여러 연구와 오랜 경험을 통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생강 하나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을 조금씩 든든하게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어르신들 중에도 생강을 꾸준히 챙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전보다 한결 낫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생강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청국장 녹색 채소 양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상태로 자극적이지 않게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하면 좋은 점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담백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생강만 과하게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양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생강은 잊지 않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장을 보실 때 미리 사두시면 챙겨 드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가족과 함께 드시면 서로 챙겨주게 되어 더 오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 하나만 잘 챙기셔도 오늘 밥상이 한 걸음 더 건강해집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익숙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주제인 혈전 피떡 예방 음식에 토마토를 꼭 추천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토마토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토마토에 든 좋은 성분들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하나씩 눌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분은 여러 연구와 오랜 경험을 통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토마토 하나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을 조금씩 든든하게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어르신들 중에도 토마토를 꾸준히 챙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전보다 한결 낫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토마토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상태로 자극적이지 않게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하면 좋은 점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담백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토마토만 과하게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양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는 잊지 않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장을 보실 때 미리 사두시면 챙겨 드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가족과 함께 드시면 서로 챙겨주게 되어 더 오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마토 하나만 잘 챙기셔도 오늘 밥상이 한 걸음 더 건강해집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바로 나토 청국장입니다. 나토 청국장, 익숙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발효 성분이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주제인 혈전 피떡 예방 음식에 나토 청국장을 꼭 추천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토 청국장과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나토 청국장에 든 좋은 성분들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하나씩 눌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분은 여러 연구와 오랜 경험을 통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나토 청국장 하나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을 조금씩 든든하게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어르신들 중에도 나토 청국장을 꾸준히 챙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전보다 한결 낫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나토 청국장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상태로 자극적이지 않게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하면 좋은 점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담백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나토 청국장만 과하게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양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나토 청국장은 잊지 않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장을 보실 때 미리 사두시면 챙겨 드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가족과 함께 드시면 서로 챙겨주게 되어 더 오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 청국장 하나만 잘 챙기셔도 오늘 밥상이 한 걸음 더 건강해집니다. 여덟 번째 음식은 바로 베리류입니다. 베리류, 익숙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혈관 벽을 보호해 줍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주제인 혈전 피떡 예방 음식에 베리류를 꼭 추천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베리류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베리류에 든 좋은 성분들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하나씩 눌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분은 여러 연구와 오랜 경험을 통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베리류 하나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을 조금씩 든든하게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어르신들 중에도 베리류를 꾸준히 챙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전보다 한결 낫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베리류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상태로 자극적이지 않게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하면 좋은 점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담백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베리류만 과하게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양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베리류는 잊지 않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장을 보실 때 미리 사두시면 챙겨 드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가족과 함께 드시면 서로 챙겨주게 되어 더 오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리류 하나만 잘 챙기셔도 오늘 밥상이 한 걸음 더 건강해집니다. 아홉 번째 음식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익숙한 음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좋은 지방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주제인 혈전 피떡 예방 음식에 올리브유를 꼭 추천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올리브유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든 좋은 성분들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하나씩 눌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분은 여러 연구와 오랜 경험을 통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마세요. 올리브유 하나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을 조금씩 든든하게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어르신들 중에도 올리브유를 꾸준히 챙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전보다 한결 낫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올리브유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상태로 자극적이지 않게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너무 짜게 조리하면 좋은 점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담백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올리브유만 과하게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양을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올리브유는 잊지 않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면 좋습니다. 장을 보실 때 미리 사두시면 챙겨 드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가족과 함께 드시면 서로 챙겨주게 되어 더 오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유 하나만 잘 챙기셔도 오늘 밥상이 한 걸음 더 건강해집니다. 자, 그럼 이 음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 안팎으로 조금씩 자주 드세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챙겨 드세요. 양파, 마늘, 생강을 요리에 자주 넣어 드세요. 기름진 튀김과 가공육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청국장 녹색 채소 양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지키셔야 효과가 쌓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반년, 1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한 번째 습관입니다. 한 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다리를 움직이세요. 사소해 보여도 이 습관 하나가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장시간 이동 시 발목을 자주 돌려주세요. 사소해 보여도 이 습관 하나가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수면은 혈전 예방에 가장 큰 한 걸음입니다. 사소해 보여도 이 습관 하나가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체중과 혈압,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사소해 보여도 이 습관 하나가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한쪽 다리만 붓고 아프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사소해 보여도 이 습관 하나가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혈전 피떡 예방 음식이었습니다. 먼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물, 등푸른 생선, 양파, 마늘, 생강 이렇게 챙겨보세요. 그리고 토마토, 나토, 청국장, 베리류, 올리브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들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친구입니다. 드시는 방법도 기억하세요. 담백하게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국물은 남기고 짠 것은 줄이고 물은 자주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지키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벼운 움직임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꼭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은 관리를 돕는 것이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몸을 훨씬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밥상에 하나씩 올려보세요. 이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아주 가까운 곳의 건강 비밀입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